네. 아니, 제가 뭐 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종소리가 나네요. 아,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 거죠, 누른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6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62일차고요.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음, 이제 가야죠. 제대로 가야죠. 네. 102페이지예요. 한심한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한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경험. 경험이 참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삶은 경험이니까. 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거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팔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부러졌어. 아파요. 아픈데 의식이 있을 때는 아프고 없을 때는 안 아프고. 그러면 경험하는 데는 팔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경험하는 자리는 의식이다. 의식이 98%를 정말 차지하는데 그거를 잘 잡고 우리는 몸으로 2%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몸과 모든 나의 마음이 단줄 착각하고 살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전환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 경험하는 자리는 의식의 본체 자리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나는 2개월 동안에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장래성 없는 일을 전전하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전문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더 제한적이고요. 앞으로는 더 제한적이죠. 왜? AI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인 존재가 되다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질 뿐이다. 버려짐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 어릴 때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직장을 선택을 하게 돼요. 또 버려지는 걸 또 경험을 하죠. 그게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이 어릴 때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내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경험은 어, 사, 사업할 때는 일할 때는 다른 경험, 이게 다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통합적으로 여기서 산소가 따로 마셔지고 저쪽 가서는 따로 산소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통합적이잖아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그렇게 버려져야 되는 그런 직업을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런데 경험이란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는 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는 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이 통합적으로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3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경험하고, 초등학교 때 경험하고,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뭐, 모임, 뭐, 종교단체, 계속 그렇게 같은 에너지끼리 이렇게 모여 다니다가 경험을 또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어떤 경험이 더 소중한가? 다달이 공감금을 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하는 하찮은 업무 경력인가? 아니면 평생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재정적 자유를 선사할 만한 경험 또는 실패인가? 나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옛날에 막 잘했을 때 경험,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지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까지 통합적이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방향도 바꾸고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마침 또 그게 나타난 거죠. 에너지,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의식, 전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심한 이유, 세 번째. 그러니까 제한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통제력이 박탈이 된다라는 거예요. 통제력이. 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트럭
밖에 실린 침대, 그죠? 직업이. 당신은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편하게 앉아 트럭을 모는 동안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 길이 험해지면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심하면 트럭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한다. 트럭 퉁 하면 그냥 자다가 침대 위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트럭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통제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냥 흔들거려서 튕겨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나의 스스로의 통제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전략을 재무 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수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 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다. 재무 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자유도 통제할 수가 없다. 직업에는 안전도 보장도 없다. 직업에는 안전도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심한 이유 네 번째,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라. 먼저 투자하라 그랬어요. 먼저 투자하라는 서행차선의 교리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정부에서 소득에 불과하는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소득을 보호하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 계좌, 이마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모의 소득의 10% 또는 최대 16,500달러를 붓는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다. 그쵸? 퇴직연금이나 개인 어떤 뭐 이런 연금을 붓는다는 것도 제한적인 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득의 10%를 저축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버러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의 10%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냥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분들은 소득의 10%를 저금을 해도 이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만 한 6,500달러면은 한 2,500만 원 정도를 붓는 제한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 10%를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200만 원에 10%면 2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저금했을 때도 1년에 1,2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2,500만 원 정도밖에 모아지는 게 제한적이다. 부지런히 당신의 인생을 바쳐서 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른다면 번 돈의 50%가 손에 오기도 전에 증발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스스로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당신 몫이 된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빠르게 부자 되는 것은 버려라 라는 거죠. 한심한 이유가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횡포.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장소다.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한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5일의 인생을 팔아 2일의 자유를 사는 잘못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경력을 쌓길 강요당하며 통제력을 빼앗기고 참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하고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마지막에 손에 쥐고 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도 직업을 갖길 원하는가?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이에요. 직장에서는 자유와 시간을 팔아서 자유 돈을 사는 것이다. 경험은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데 장소가 어디인지는 관계가 없다.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중식은 불가능하다. 중식이 아니라 증식, 부의 증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원천을 통제한다면. 네. 그 다음 또 볼게요. 12단락에 보면 당신이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죽는다고 누군가 알려줬다고 줬어야 했다.
시작하는 시점에 죽는다는 걸 누군가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야. 진짜 좀 뭔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봐야지 하는데 이제 죽는 거야. 참 모르고 죽으면 상관없는데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나. 아이고 아깝이. 근데 다음 생에서부터는 또 이제 연결이 되니까 또 그때부터는 또 깨달은 상태에서 뭔가 사업에 하겠죠. 예.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만약에 진짜 알았는데 야 이런 거였구나 깨닫는 순간에 죽는다면 안타까우니 매일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 나 내일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죽는다는 것이 걱정 의심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정빙빙하게 대충 되는 대로 각성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까? 그쵸? 최선을 다해서 살 거예요. 대충 살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놓는다잖아요. 아이고, 내가 진짜 진작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쵸? 나를 보고 나한테 용서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라도 안 하면 끝이 없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하라. 내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네, 마이클 랜던 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인 영향력, 부의 증식을 위한 첫 단계는 큰 돈을 모으는 것이다. 큰 돈을 모아라. 그렇죠? 큰 돈을 모으기 위한 우선 조건은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서행 차선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가 없다. 이는 서행 차선 전략의 수학적 구조를 역으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계획의 이면에 작용하는 수학을 끄집어내면 계획의 약점을 알 수 있다. 서행 차선 이론을 해체하면 다음 두 가지 변수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주 수입원, 즉 소득을 얻는 방법. 두 번째, 부의 증식, 즉 돈을 모으는 방법이다. 서행차선, 여행자의 주의 수입원은 직업이며 직업, 보통 서행차선은 수입원이 직업이죠. 부의 증식 방법은 퇴직연금제도나 뮤추얼 펀드 등 시장에 대한 투자다. 이 두 변수를 써서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부는 주 수입원이 직업이고 부의 증식 방법은 시장에 대한 투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다. 제한적 영향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변수 가운데 직업 변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변수라는 거죠.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남편도 내 이 직업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언젠간 직장이라는 것은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갑자기 AI, 인공지능을 쓴다. 요번에도 삼성에서 엄청나게 골치 아프게 하니까 완전 단호하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니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또 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상을 다시 하겠다라고 노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부자가 된 이유가 부자로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가 태어난 이유가 부자를 지킬 수 있고 더 유지하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또 이제 가지면서 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빵빵하게 의식을 확장시켜가지고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야 돼.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를 촥 이어갈 수 있는, 저는 부자보다는 의식 수업을 듣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거에는 또 있죠.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고 내가 잘났어? 내가 맞는 거야? 나는 부자야. 이랬다가는 또 꼬르르르 밑으로 있잖아. 하강을 합니다. 그렇죠? 하강을 해요. 의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60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의식을 상승시켜서 600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그죠? 350으로 수용을 하는 거를 하고 수용이 안 돼. 절대 블루다이아몬드 팀메이트 유지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100% 수용을 저는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수용이 되지 않고 저것도 이상해, 이것도 이상해, 저것도 이상해 막 이래버리면은요.
아니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신기하죠? 예.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저는 의식을 굉장히 많이, 제가 빨리 놓지 못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는 있어요. 신념을 탁 놓으면 마음에서 벗어나거든요. 어이구 깜짝이야 하면서 마음에서 벗어나서 엄청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놓지 않는 거는 있지만 의식이 이걸 놓음으로 해서 의식이 상승돼서 바뀐다라는 건 어떤 가정생활과 사업이나 그죠? 이 여기에서는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볼게요. 그다음에 소득의 내재 가치. 의식 상승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다. 부의 관리자인데요. 소득의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는지 볼게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은 소득의 내재 가치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내놓는 시간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재 가치는 일을 함으로써 버는 돈이자 당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누군가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의 돈이다. 내재 가치는 지금 단위,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시간 단위인데 내재 가치가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에 1시간에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1시간 또는 1년 단위로 계산된다. 햄버거 가게에서 버거를 굽고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면 한 그냥 시간당 요새는 10,000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천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은 조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달러를 받는다면 당신의 내재 가치는 시간당 10달러다. 요새는 지금 어제, 어제 밤에 보니까 1,500원 넘었던데요. 완전 이 트럼프 때문에 이거 막 올라가네. 그 환율이 1,500 넘었던데 어제 또 내렸나 모르겠어요. 이거 참 얘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10달러에 15,000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 1년에 12만 달러를 버는 한 1억 12만이면 1억 8천 지금 1,500원 했을 때 1억 8천 정도 12만 달러를 버는 12억 18억 그래서 10만 아니 1억 8천 정도 12만 달러는 1억 8천 정도 버는 회계사라면 1년에 그죠? 그럼 한 1,0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내재 가치는 연간 12만 달러다. 12만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좀 넘죠. 예, 한 달에. 그러니까 내가 회계사로서 준비를 하느냐, 그냥 직장 생활, 버거, 아르바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당의 내재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어디에 있어요? 시간이더라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점이다. 서행 차선 공식은 우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걸 시공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점이다. 서행 차선 공식은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행 차선은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죠? 당신이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간당 200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시간을 일할 수는 없다. 1년에 5만 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400년간 일할 수도 없다. 시간은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다. 돈은 수당은 이게 다를 수는 있어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똑같죠. 평등하죠. 우리 그죠? 평등해요. 24시간.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다. 이 한계치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돈과 맞바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물론 하루 24시간을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돈으로 맞바꾸게 된다.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도 같은 한계를 지닌다. 일반적인 기대 수명 이상으로 몇 년씩 더 일할 수는 없다. 교환 가능한 최대 연수는 몇 년일까? 40년 또는 50년? 인류 역사에 비춰볼 때 1만 년 이상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급이든지 연봉이든지 관계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제한된 영향력 이면에는 부를 갉아먹는 또 다른 요소, 즉 통제의 부재가 숨어 있다. 고용주나 연봉 또는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1년에 5만 달러를 벌면서 다음 해에 5천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가? 쥐꼬리만한 4% 임금 인상률을 포함해 직업과 관련해 어떤 요소라도 통제 가능한 것이 있는가? 직장을 옮겨 다니면 가능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을 옮겨 다니잖아요. 네, 어느 직장에서나 당신이 지닐 수 있는 통제력은 한계가 있다.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더 어떻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다음 해에 5만 달러를 벌어서 다음 해에 5천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가? 700억 정도 되는 돈을 모을 수 있는가? 야, 이게 이제 불가능한데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인제서 나타납니다. 복리. 복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능가해서 할 수 있는 게 복리다라는 거죠. 시간. 참, 우리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근데 복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 복리. 서행 차선 부의 방정식의 두 번째 변수는 부의 증식 방법이다. 경제학 구루와 재정 설계사들이 추천하는 뮤추얼 펀드나 퇴직연금제도 그 외 전통적 방법의 투자 등이 서행 차선에서 말하는 부의 증식 방법이다. 이런 방식들을 복리라고 알려진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복리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자가 쌓이고 쌓이는 수학적 구조를 의미한다. 그렇죠? 복리. 복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왜? 시간에서 나는 일한 만큼만 벌어야지 그 이상 벌으면 나쁜 짓 하는 거야. 부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버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부자들이 부를 불러오고, 부는 어떻게 해요? 배품으로 해서 이게 우주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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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야. 부자는 베풀어야 돼요. 내 생각, 정신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한계가 있는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될까봐. 부해죠. 그런 정신세계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하니, 또 막 시간도 딱 시간에 맞춰서 그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부자들은 복리를 이용해서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리의 기본 원리는 경제학 대가들이 워낙 지겹게 반복한 내용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1만 달러를 투자하면 4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한 달에 250달러씩만 투자하면 5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복리는 실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서행차선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복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느려 터지게 만들 뿐이다. 왜일까? 이 질문 역시 수학을 통해 풀 수 있다. 답은 직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바로 시간 때문이다. 복리를 통한 부의 증식에는 오랜 시간의 흐름이 필수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 또는 뮤추얼 펀드나 퇴직연금 같은 투자는 통제도 조정도 불가능하다. 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1시간 또는 1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복리를 이용한 부의 증식 과정 역시 시간과 연간 수익률의 곱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부를 향한 서행 차선의 수학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네, 다시 한번 부에 대한 그죠? 시간과 연간 수익률 곱으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자. 부, 주수입원은 직업과 직업의 그죠? 한계점, 그 다음에 부의 증식을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본다면 부의 증식을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의 결함은 공식을 이루는 숫자들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불리한 쪽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다음 표를 보면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복리가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서행 차선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15% 경제 성장률을 가정하면 초기 투자금 1만 달러가 40년 만에 250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세. 그러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일까? 매년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란 버니 매도프, 찰스 폰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40년 후에는 250만 달러가 지금의 25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거나 우유 한 통이 12달러쯤 할지도 모른다. 정작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당신은 따져 묻지도 않은 채 믿어버리고 있다.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 성장률 1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쭉 시간과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통제와 조정이 불가능한 변수는 내일 또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이제 또 2062일차 네, 내일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읽어보시고 나는 복리를 또 복리 네, 사람이 또 서로 늘어날 수 있는 복제 가능한 거. 복제를 하려면 내가 제대로 나의 생각으로만 복제가 되진 않아요. 네, 시스템을 합류시켜서 시스템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시스템 안에서 넣어놓고 자연스럽게 레버러지가 일어나고 그들도 복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최대한 시스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안내하는 게 나의 역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도 잘 들어갈 것 같고요. 복리로 또 이용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복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경험인 거예요. 나의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이 선택을 좋은 직업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그 안에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많이 나가. 그런데 많이 들어왔다 많이 남겨야 되는 것이야 라고 처음 얘기를 하시는데 맞네. 많이 남겨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네, 경험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식 수업이 오늘 있습니다. 5월 30, 30일 날 시크릿이 있고요. 네, 6월 21일은 또 사업적으로 안내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